입주 폭탄 인천 서구 전셋값 22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해요. 인근 연수구도 올 들어 3.62% 하락, 공급 확대, 집값 안정 효과 입증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6대 광역시를 가지고 5대 광역시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광역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한 도시를 봐야지. 인천이 과연 인천을 위한 인천으로 그런 인천에 의한 그 자급자족의 도시가 될까요? 뭐 자급자족 도시겠죠. 근데 인천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 수요가 많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천은 서울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거였어요. 왜?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인천에도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거죠. 서울의 그 막대한 자금들이 인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인천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천이 6대 광역시가 아니라 5대 광역시 플러스 알파 열외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께서 주구장창 인천은 수도권이다 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입지가 좋다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인천이 입지가 좋았다면요, 서울하고 같이 갔어야겠죠. 그런데 인천의 주된 송도 같은데 한번 보세요. 구평 가격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청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평형대를 30평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39평 좁혀보고, 자, 입주 시기 요런 데 있죠. 네. 자, 평당 가격 볼까요? 2,500이에요. 2,500. 아니, 인천이 그렇게 뭐 서울하고 비슷하다면서요. 네. 근데 인천의 대장 아파트가 2,500이네요. 한화 꿈에 그린 맥하우스 아파트. 네, 이름도 어렵죠. 이름을 어렵게 지을수록 집값이 올라간다 해서 다 어렵게 짓는 거예요. 자, 2,500입니다. 자, 송도가 어떨까요? 자, 송도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송도 뭐 3,000 있죠? 3,000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3,100도 있고 2,000대는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천이 중요하다면서요. 왜 국평이 34평이 15억 찍는 게 없죠? 네? 왜 없어요? 자, 여기 밑에 있죠. 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 블럭이 35평 14억 7천입니다. 자, 근데 2021년 9월 11일에 14억 7천에 찍혔는데요. 19층이죠.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 거래는요, 뚝 떨어지는 금액이겠죠. 바로 옆에 보세요. 마찬가지로 13억 7천입니다. 거래가 안 되죠. 자, 그 옆에 4월달 거래가 있죠. 11억 8천. 이게 정상 가격이라는 겁니다. 네, 정상 가격이란 거예요. 13억 천 찍고 떨어지잖아요. 네. 인천이 뭐 서울이에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한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천 입주 물량. 자, 2022년하고 2023년에 엄청 많죠. 자, 9만 세대예요. 9만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에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요, 잡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2023년 이후에 서울이 과연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겨울 정도의 그 박스권에 갇힐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보합,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매수 심리가 이미 잠잠해졌는데, 꺾였는데, 이거를 살리고자 라고 한다면, 지금 집값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값이 대표적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자, 많이 오른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오른 게 시장에서 정상 가격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꿈나무님께서 대출 제한, 김 부장님께서 버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나치게 많이 오른 가격,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축소가 되잖아요. 뭘로? 작년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그래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더뎌집니다. 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 간과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이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요. 서울이 너무 비싸네. 대출도 안 돼. 전세자금 대출로 하자니 좀 그렇네. 그냥 입주 물량 많은 곳 경기도권에 가서 전세 빠질 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내놨습니까? 착한 임대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제한을 5%로 상한을 제한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요. 종부세를 50% 2024년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아주 정상적인 작용인 거죠. 민주당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갖다가 전 대통령은 무시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8월에 시행되면서 거의 현재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에 방치가 되었던 거잖아요. 자, 저같이 그냥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그냥 학사 출신, 대학교 학사 출신의 평범한 사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저마저도 임대차 3법 중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을 알았는데 왜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요. 차기 정권도 이전 정권에서 차기 정권도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집값 다 올려가지고 공시가 현실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주택자 잡고자 공시가 현실화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사기당하십니까? 네? 자, 2014년 4월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사고. 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어디 갔냐? 대통령 어디 갔냐? 9시간의 행방을 찾아라 하면서 그게 시발점이었습니다. 시발점. 자, 그리고 나서 그 3년 뒤에 2년 반 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삼성에서 S사에서 말을 줬죠. 어디다가 뭐 K스포츠 재단인가요? 아니 대한승마협회인가요? 응? 거기다가 말을 줬는데 정땡땡이라는 7시간인가요? 아 맞네. 세월 7시간 맞네.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타서 아시안게임 은메달 땄나요? 네.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이 납니다. 특정인한테 혜택을 줬대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 정땡땡은요 무죄래요.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선고유예도 아닐걸요? 기각일걸요 그냥. 네? 그게 뭐다?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지나서 해보면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네? 뭘 잘못했죠? 생각해보자고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국정농단이라는데 뭘 잘못했죠? 저는 글쎄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예전에 찾아봤는데 뭐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기업들 돈을 냈대요. 돈을 냈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시리 누나는 재산이 3조가 있다고 합니다. 안모 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조를 찾았어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부정입학. 제가 제명당했죠. 제적당하고. 근데 그 사람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근데 별빛님 그 대통령 연설문 작성했다고 하는데 근데 만난 적이 없대요. 독일 간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거 뭐 대질해봐야 알겠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탄핵을 갔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근데 탄핵을 시켰던 당사자는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매일같이 뉴스 나옵니다. 네, 뭐 이렇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했네요. 아이고야, 자,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 색깔을 띠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의문. 왜 노란 리본이 탄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란 리본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특정 세력들. 응? 왜 소녀상을 전국에 만들어야 할까요? 만들어야 했을까요? 돈 버는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걸 또 더불어서 플러스를 해서, 자, 왜 갑자기 유튜브에는 100억대 자산가가 많아졌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부동산 유튜버들이 서로서로 내 자산 얼마라고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응? 100억대 자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전부 다 100억대래요? 아니, 저 같으면요. 내 자산 공개를 안 해요. 왜 공개 안 하냐고요? 국세청에 표적이 되는데요? 응? 그 사람은 국세청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10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예? 탈탈 털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나옵니다. 자, 법인 설립해서 했다? 오케이. 법인으로 흘러들어온 자금 누구 거예요? 대표이사 가수금 아니에요. 대표이사 가수금을 했으면 대표이사한테 나중에 대출 낼건 뭐든 간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자산이 뭐 얼마? 100억? 저는 잘 안 믿어요. 네. 왜 안 믿냐고요? 한번 밝혀보세요. 법인 뭐 열 몇 개 해가지고 한 채당 뭐 예전에 공시가 합산 6억 이하로 해서 다 세팅해가지고 했다? 그 법인은요 독립적인 거예요. 법인격이라고 하죠.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법인에 있는 돈을 내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기인 거예요. 사기. 네. 남을 속이다. 사기. 기만하다는 겁니다. 네. 기만하다는 거예요. 100억을 벌었으면요. 특히 법인 뭐 200억까지는 법인세 10%예요. 오케이. 인정. 근데 법인은 하루만 갖고 있다가 팔아도 되죠. 근데 하나에서 돈 번 사람들이 다 저만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부동산은 최소한 1년, 2년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다 전세 끼고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그렇죠. 갈차님께서 뭐 신사임당 100억. 신사임당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읽었고 방송을 나왔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기 유퀴즈에도 출연을 하고요. 그러니까 100억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오로지 부동산으로만 100억을 벌었다?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법인 투자에서 돈 벌었다 해서 내가 100억대 자산가다? 그거는 그 사람은 사기꾼. 첫 번째. 왜? 배당 해주잖아요. 15.4% 배당세 떼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하나요? 신사임당 1000억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가능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 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니까요. 사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으로 100억 벌었다? 개인 명의로?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00억을 벌었다는 건 2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순자산 말고 자산 100억은 오케이입니다. 네, 낙타님 반갑습니다. 네, 서지민님 감사드리고 갈차님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인천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인천을 미는 사람이 오늘 유튜브 딱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끌에서 살 때가 아니라고. 아니 네가 살아 있잖아. 얼마 전에. 네? 아니 얼마 전에 네가 살아 있잖아. 응? 인천 상담해주면서 인천 사라면서 실거주는 괜찮다면서 뭔 말을 자꾸 바꿔요. 네. 말 바꾸고 취미예요. 응? 저는요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사지 마세요. 세상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사세요, 사지 마세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세요, 사지 마세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하셔야지. 강력하게 인천 사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2021년부터
인천 사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응? 왜? 아니 2021년 사면 2023년에 2년이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려고요?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역전세 되면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2021년도는요 광주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매수하라고 했죠. 광주와 청주와 광주 매수하라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홀딩했다가 2년이 지나면 전세 끼고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 말을 안 들으십니까? 제 말을 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듣질 않아 가지고 말이죠. 네. 자, 제가 세종을 2021년에 사지 말라고 했어요. 다 나와요. 2020년, 2021년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뻔히 보이니까. 입주 물량 많은 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제가 올해는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세종은 올해가 박앤스의 마지막이라고요.